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홀로 걷는 8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해진 틀에서 듣고 배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된 사회적 관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INFJ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INFJ는 사회가 만든 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특한 개인입니다. 지금부터 INFJ가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주의적. INFJ의 이상주의적 성격은 스스로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완벽을 추구하고 높은 원칙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이상주의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충돌하여 주변 사회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상주의적 성격은 INFJ에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개인적 성장의 원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비관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높은 기준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최고치를 끌어내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INFJ 성격 유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INFJ가 갖는 이상주의적 성격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 INFJ는 종종 사회적 규범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규범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INFJ의 직관은 종종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수능을 어렵게 만들어 자주 사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INFJ의 직관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직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혁신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때에는 INFJ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며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풍부한 감정. INFJ의 감정의 깊이는 매우 깊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능력은 부정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INFJ는 깊은 공감력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죠. INFJ는 평생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수 있지만 깊은 공감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감정과 순수한 의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친절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목표. INFJ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스러운 희망처럼 느껴지는 목표를 꿈꿉니다. INFJ는 그들의 상상이 때때로 사회적 기준과 상충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건설적이고 상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내부에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죠. INFJ는 자신의 가장 훌륭한 특성을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이식함으로써 세상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INFJ는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창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그들이 타인과 관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세상에 많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INFJ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각도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가 더 크고 더 나은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 예술, 작문, 공연 등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산하기도 하죠. INFJ가 항상 사회적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번째, 통찰력. INFJ는 사회적 관계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울려지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내향적 특성으로 인해 외향적인 성격으로 가득 찬 모임에서 희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는 관계 속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듣고 뛰어난 관찰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복잡한 감정, 지식의 깊이, 숨겨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하는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의 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삶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7번째, 민감성. INFJ는 감수성이 높고 민감해서 그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민감하고 깊은 감정과 메마른 세상의 간극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감한 감정과 상충하는 세상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민감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의 어려운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FJ는 자신의 감수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강한 신념. INFJ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관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INFJ의 삶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들에게 귀중한 신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런 특성을 기피하는 대신 포용할 때 인류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INF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엄격한 규범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INFJ의 고유한 재능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능력을 제공하죠. INFJ는 세상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지식과 공감 능력을 특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INFJ의 삶의 어려움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INFJ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삶의 디폴트 값, 고통, 특히 INFJ.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종종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며 갑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태를 바꾸어가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고통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증, 무료함, 고독함과 같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명예에 너무 신경 쓰는 명예욕과 허영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 검사나 의사, 강남의 아파트 주인이 된 듯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종종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가 다시 멀리 떠나가곤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 이유는 행복은 주변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향과 태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을 채우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불행할 때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재의 행복은 없으며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대부분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의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며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조화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이해하려면 슬픈 순간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싼 30년 된 양주를 마시지 못하거나 고가의 벤츠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일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별탈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파산하거나 집에 차업딱지가 붙는 등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일부러 사소한 것들에서 불행한 감정을 느껴보려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상황과 관점에 크게 의존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결국 우리는 행복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인생 전반기를 특정 짓는 것은 바로 충족되지 않은 욕망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무수한 욕망과 목표를 갖고 있죠. 초인종이 울릴 때 그 울림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라는 기대와 들뜬 마음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로 나아가면 불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 초인종 소리에 대해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불필요한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현재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에 대해 너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대처하면 되기 때문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불행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마세요.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종종 제어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걱정은 마치 거센 폭풍의 바람에 휩쓸리듯 자신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한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불행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그때를 위해 약간의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평가나 비난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의 시선에 대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지피지기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를 보다 강인하게 만들어주죠. 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만 의존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시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결점과 우스꽝스러운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계속해서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자원을 고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서 행복하고 두더지는 땅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야 불행을 피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벤츠를 타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홀로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의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명령에 따르고 자신이 하기 싫어도 그것을 따라야 하죠.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유와 상상력을 통해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차이입니다. 실패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희망의 빛은 늘 존재합니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 있지만 작고 밝은 빛이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변화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100% 순수 INFJ의 10가지 명확한 특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며 자신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복잡성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내향적이고 복잡한 성격 유형인 INFJ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NFJ 유형의 이러한 특성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동시에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직관 및 감성 지능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삶에서 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 순수 INFJ의 10가지 명확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거짓말을 알아차립니다. INFJ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감지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감각으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며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음성억양과 같은 미묘한 단서를 캐치할 수 있죠. 이는 마치 육감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속임수의 달인일지라도 INFJ는 대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 능력은 항상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직관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관력은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조작된 이야기다, 절반의 진실에 속을 수도 있지만 INFJ는 본능적으로 거짓임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타고난 능력으로 복잡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자신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과 비슷한 내면 세계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내향적인 사람이다, 깊은 사상가와 소통함으로써 위로와 공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자기만큼의 이해와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INFJ는 세상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빛나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공감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적은 사람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INFJ는 심오한 직관과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죠. 그래서 INFJ의 위로는 안도감과 명료함을 찾고자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종종 INFJ를 과소평가합니다. INFJ는 종종 이상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의 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INFJ를 냉담하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소극적인 모습 뒤에는 열정적인 마음과 강력한 직관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INFJ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INFJ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의 열정은 현대사회의 바쁜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면모로서 사람들의 잊혀진 열정을 되살리기도 하죠. 다섯 번째,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INFJ는 강한 이상주의와 정의감을 품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무대 뒤에서 실천합니다. 실제로 INFJ는 자신의 노력과 선행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겸손한 경향이 있죠. 그러나 INFJ는 숨겨진 선행가로서 사회적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다친 동물을 구조하거나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INFJ의 노력이 작거나 익명으로 이루어져도 그들의 열정은 항상 반짝이며 빛납니다. 결국에는 세상도 그들을 알아차리고 겸손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일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INFJ는 누군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FJ 유형은 깊은 감정과 이해력을 가진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친한 친구가 되거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INFJ는 친구로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서 마음속 고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INFJ는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타인과 충돌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나섭니다. 이러한 모습은 때로 강경하고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으며 상대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죠. 요약하자면 INFJ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깊은 감정과 원칙에 충돌하는 경우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누구나 INFJ의 표면적 특성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INFJ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 INFJ의 외면적인 특성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진심으로 안다는 것은 천천히 겹겹이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는 일과 같습니다. 각각의 상자 안에는 놀라움, 슬픔, 기쁨, 신비로 가득 찬 INFJ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있으며 자아와 가치를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INFJ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 신뢰하고 개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순간 후회하게 됩니다. INFJ는 종종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지만
잠시 후에는 그 계획이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워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실제 준비를 시작하면 고민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J 유형은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타인을 위한 희생, 이상주의와 현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목표를 감추거나 뒷전에 두게 되어 후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9번째, 그들은 모든 것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INFJ는 특별한 유형으로 모든 것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왜 그런지 알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죠. INFJ는 지식을 탐구하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목적의식과 지식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강력한 특성에 인도되어 지식의 모험과 탐험을 추구합니다. INFJ는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심오한 이해를 추구하여 세상의 복잡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NFJ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극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개인으로서 계속해서 도전과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10번째, 슬픔은 결코 그들의 영혼을 떠나지 않습니다. INFJ에게 슬픔은 항상 옷장에 걸린 낡은 코트와 같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장 만족하고 삶이 훌륭하게 진행될 때에도 아련한 슬픔을 동반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코트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 중 하나입니다. 자주 입지는 않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 슬픔을 경험하지만 INFJ는 참나무와 담쟁이 덩굴 사이에 수백 년 된 우정과 같은 감정을 슬픔에 대해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더라도 슬픔은 그들의 영혼과 뒤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00% 순수한 INFJ의 10가지 명확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INFJ는 독특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INFJ의 직관력과 감정적인 깊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은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들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